여기는 JP, 지금은 밤독서 시간입니다. 밤독서 코너는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정말 제가 자기 전 밤에 녹화를 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간을 봐도 12시 30분, 새벽 시간입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가 가끔은 이 책 너무 좋아서 나누고 싶은데 너무 늦은 밤일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럴 때 짧게나마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해서 밤독서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특징은 밤에 찍는다는 것과 함께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 저도 편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나눌 책들은 주로 지식 전달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일과 꿈에 대하여 라고 해봤습니다. 쓰지 못한 단 하나의 오프닝이라는 책을 다룰 건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일과 꿈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보통 그 꿈이라는 게 일하고, 그러니까 직업하고 연결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 책과 관련된 일은 꽤 많거든요. 서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저처럼 마케터로 일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작가를 꿈꿔서 여러 노력 끝에 결국에 방송 작가가 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 직업, 그 꿈의 현장에서 결국에는 마주하게 된 불공정과 비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낸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태일 평전이나 나는 간호사입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같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요, 직업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일과 관련된 고민들은 이렇게 있구나를 좀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저한테 전태일 평전은요, 우리가 직업의 귀천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노동 환경,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 방송업계 또는 방송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래서 쓰지 못한 단 하나의 오프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가의 불공정과 비정함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의 프로필을 보면 방송 작가를 하셨는데 라디오 시사 음악 프로그램과 TV 뉴스의 작가를 하셨기도 했습니다. 방송 작가를 하시면서 경험한 일의 기쁨도 당연히 등장을 하면서 부제와 같이 그 안에서 원래 이 업계는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목소리 앞에서 이루어진 여러 불공정과 비정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계세요. 사실 요즘에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나 새로운 시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꿈꾸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책은 그 꿈꾸던 일에 대한 가장 솔직한 이야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때 꿈꿨던 일에 대한 진솔한 비판도 당연히 있지만 그 업계에 대한 여전한 사랑도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어서 약간 일에 대하여, 특정 업계에 대하여 약간 생각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었나,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급여나 이런 것이 좋지는 않았지만 꿈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첫 마음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되게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꿈꾸던 일의 대가는 과로, 불안, 그리고 차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계약서도 없고 야근과 업무 환경도 열악하고 해고가 너무 쉽고 휴가가 없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지적이 되는데요. 그 앞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꿈꾸던 일의 대가는 과로다. 새벽달 보며 출근하고 저녁별 뒤로 하고 퇴근하는 다큐멘터리 조연출, 노동절에 노동하는 게 당연해진 예능 작가, 한 주에 100시간 일하고 코피 흘리는 드라마 스태프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틴다. 꿈꾸던 일의 대가는 불안이다. 계약서가 없어 고용과 해고 사이에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상사의 폭언에 맞서지 못하고 숨죽여 우는 리포터, 해고되지 않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작가가 미래를 그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은 후배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목소리로 조언한다. 도망치라고. 꿈꾸던 일의 대가는 또한 차별이다. 같은 일을 해도 소수의 정규직에게만 높은 연봉과 안정된 노동 환경이 주어진다. 동시에 그 소수의 정규직에게는 미션이 하나 주어진다. 다수의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평가하고 해고하는 일. 노동자가 노동자의 명줄을 쥐는 셈이다. 정규직 인력들은 점차 사람을 소품처럼 쓰고 버리는 일에 무감해진다.
아니 무감해져야 한다. 과로 권하는 사회, 불안 권하는 사회, 차별 권하는 사회가 바로 방송가였다. 나는 방송이 부서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병들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꿈꾸는 일을 한다는 긍지만으로 착취가 정당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 일이 단순히 방송업계만 있는 게 아니라 출판업계나 여러 일들, 특별히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 만드는 직종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도 하십니다. 혼술남녀 드라마 얘기가 잠깐 나와요. 혼술남녀 드라마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힐링 드라마다, 정말 애정하는 드라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드라마가 종영되고 얼마 안 돼서 조연출을 맡았던 PD님께서 목숨을 끊는 일이, 그 PD님께서 맡으셨던 일이 단순히 PD 역할만이 아니라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비정규직 방송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맡겼다고 해요. 해고 통제 같은 업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업계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존경했던 선배인데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 이야기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에는 방송업계에서는 계약서를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런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막도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라진다. 그에 대한 아쉬움과 약간의 분노 어린 글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방송이라는 게 조명을 딱 스포트라이트를 찍어서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조명을 쏘는 그 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늘에 있다라는 것을 지목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작가님은 꼭 현직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이란 뭘까? 꿈과 일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꿈꾸던 일을 하면 꼭 과로하고 차별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작가님은 되게 강하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아니라 망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고 업계를 만약에 떠나셨다면 저 같으면 그 업계에 대한 얘기조차 안 할 수도 있는데, 작가님이 그 방송 업계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계속 연대하자, 우리 함께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작가님이 이렇게 끝맺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쓰며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그 업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업계를 떠날 때 당신 앞에는 해사한 빛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시커먼 암흑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당신이 기꺼이 입을 열고 글을 쓰게 되기를,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고 당신의 글이 내게 닿기를, 우리가 이해의 다리를 놓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하면서 글을 마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원래라는 용어에 갇혀서 혼자 살아남으려고만 애쓰고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연대하고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은 어떨지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꿈과 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씨름하고 계신가요? 참 제가 일하는 곳의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떠올랐고요. 그거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연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다정하게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밤독서 첫 번째 책으로는요, 이은혜 작가님의 책을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일과 꿈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P기였습니다.